빙의가 걸린 사람은 그 자기만의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막 피를 보거나 막 이런 나쁜 짓을 막 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현병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죽여 막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죽여요. 그래서 빙의가 걸린 사람도 진짜로 죽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잖아요. 빙의가 걸렸는데 누구를 죽였다. 그렇죠. 그거는 없었죠. 하지만 조현병은 죽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용당입니다. 두 번째 편인데요. 네. 선생님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네네. 쪽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지금도 대학생이에요.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귀신병, 조현병,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 좀 조언을 주신다면. 정신과에서도 조현병과 우울증을 딱 구분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DMS5라는 그 자체의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런 증상이 났을 때 우울증, 요거의 5개 중에 3개가 선택이 되면 우울증 이렇게 판명이 나긴 하는데 근데 우울증은 내가 알아요. 내가 우울하다는 걸. 그리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죽고 싶어지죠. 그리고 우울증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서 자요. 근데 조현병은 달라요. 계속 환청이 들리고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해요. 누구랑 대화를 해요. 막 욕도 해요.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동공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은 그렇지 않아요. 잠만 자요. 잠만 자고 먹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빙의가 걸린 사람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거의 먹지 않죠. 폭식증이 없어요. 근데 우울증에 또 다른 병명이 있어서 폭식증까지 있을 수는 있어요.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을 수 있죠. 거식증과 폭식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건지 우울증 때문에 거식증과 폭식증이 생긴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신과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 가서 판명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아는 그 테마꽃이나 빙의꽃을 봤을 때는 정말로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이 내 눈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요. 근데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도 광채가 나긴 나죠. 하지만 흐리멍텅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빙의가 걸린 사람들은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들었을 때 옛날에 자기가 서씨 대신이라는 거죠. 서씨 대신이다 막 이러고서 막 방울 붙여 흔들고 뭐 내 방울 내놔 뭐 그리고 막 빙의가 걸려서 그런 사람을 퇴마를 했을 때 원인은 엄마가 이 딸한테 찾아와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부정밀이라고 해서 그걸 다 마시고 끄 트름까지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딸 이렇게 신장대를 잡고 원인을 찾아봤을 때는 엄마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군웅을 풀고 엄마를 달래주고 끝났지 그 사람 속에 있는 빙의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분명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조현병은 달라요. 빙의하고. 빙의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밤에 나가지만 조현병은 안 나가요. 씻지 않고 이러는 거는 똑같아요. 조현병은 나가지 않아요. 근데 빙의가 걸린 사람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집안의 방에 갇혀서 닫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빙의가 걸린 사람은 그 자기만의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막 피를 보거나 막 이런 나쁜 짓을 막 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현병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죽여 막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죽여요. 그래서 빙의가 걸린 사람도 진짜로 죽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잖아요. 빙의가 걸렸는데 누구를 죽였다. 그렇죠. 그거는 없었죠. 하지만 조현병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빙의가 걸렸다고 교도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진짜 죽이고 진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는 건 맞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죠. 나를 뜯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빙의가 걸리면. 그렇지만 요즘에 빙의가 걸렸는데 그 테마 솔루션 같은 걸 보면 뭐 귀신집을 따로 지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귀신을 빼내면 토하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아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걸 봐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빙의가 걸린 사람은 귀문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빙의가 걸리긴 해요. 근데 귀문이 열려? 왜 열려? 마음이 약하니까. 또
내가 우울하니까 부정적이니까 그런 걸 끌어당겨 와서 기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문관살이라는 살이 있어서 기접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빙의를 풀어냈지만 현대인은 빙의를 풀어냈고 걷어냈어요. 설사한 빙의가 걸렸다 해도. 하지만 빙의가 조현병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과적인 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구술해주는 빙의국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속인이 해야 될 말은 정신과에 가서 정확한 판단도 받아보시라는 거죠. 왜 이미 귀신이 나를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뇌세포 어딘가에는 또 다른 영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빙의, 퇴마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요즘에 또 정신과에 가면 약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기도 해요. 그냥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 없기도 해요. 근데 구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있죠.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중에 정신병원에 있는 90%는 환자는 구술하면 낫는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구술해서 정신과적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 내 마음속에 분노와 희노애락을 풀어내니까 한을 풀어내니까 그게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병굿은 한을 풀어냈고 그 사람의 뭔가를 달래줬고 물론 상문, 동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빙의하고 테마굿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치료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용당이 바라는 거는 다시는 이런 빙의와 그 조현병과 우울증이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고 머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